불친절한 파이썬 코딩 다섯 번째는 딕셔너리 자료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는요, 우리가 자료를 찾을 때 어떤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연관기억법을 활용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순한 강아지로 기억을 하고요. 비글은 매우 산만한 강아지로 기억을 하는 거죠. 강아지의 종 이름을 모를 때는 그 순한 강아지 혹은 그 산만한 강아지라고 연관을 활용해서 그 강아지의 종들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전을 찾을 때 어떤 특정한 단어를 가장 먼저 인덱스를 이용해서 찾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길잡이가 되고요. 이 길잡이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컴퓨터가 자료를 찾을 때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딕셔너리를 활용하게 되면 자료의 접근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류현진 야구, 손흥민 축구는 각각 쌍으로 연관이 되고요. 이 쌍들은 김연아는 피겨스케이팅, 류현진은 야구, 손흥민은 축구지 라고 기억하기가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료를 꺼내올 때도 인덱스를 주면 피겨스케이팅이라는 값이 저절로 딸려오게끔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것이 딕셔너리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딕셔너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딕셔너리는요, 중괄호를 사용을 해요. 그 다음 콜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value라고 합니다. 딕셔너리는 모든 value를 키를 통해서 접근을 해요. 자료들의 묶음으로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딕셔너리를 실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 중괄호를 넣습니다. 키를 넣어보죠. 키는 name, 그 다음 value는 b. 자료쌍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키는 team, 그 다음 콜론, value를 넣어보죠. bts. 다시 쉼표로 구분을 하고요. 키는 company, 다시 콜론, value는 빅히트, 마무리는 중괄호. 이렇게 하면 딕셔너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딕셔너리의 내용을 나중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런 딕셔너리가 있다고 하면 하나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 키가 되고요. 그 다음 할당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값을 주는데요. 이것은 value가 되죠.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까요? 여기 name이라는 것은 키가 되고요. pay는 value가 됩니다. A에는 키와 value 값이 3개가 들어가 있는 요소의 딕셔너리가 됩니다.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고 내용을 추가를 해보죠. 자, A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듭니다. 키, value. A라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졌고요. 요소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2라는 키를 주고요. B라는 value를 넣겠습니다. 그럼 쌍이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죠. name이라는 키에 pay라는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료의 쌍이 3개가 들어가 있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딕셔너리 내용을 추후에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A라는 딕셔너리를 주고요. 그 다음 키와 value를 사용해서 요소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요. 다시 키와 value를 사용해서 3개짜리 딕셔너리를 만듭니다. 요소를 삭제할 때는요, de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A라는 변수 딕셔너리 안에 있는 1의 키를 삭제를 한다 라고 할 때는 대괄호를 사용을 하면 되죠. 딕셔너리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딕셔너리 안에는 3개의 쌍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첫 번째 데이터쌍을 삭제를 해보죠. 델 A 그 다음 키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1번의 키를 가지고 있는 쌍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A를 불러서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데이터쌍은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 값을 가져오려면요, 딕셔너리 변수 이름에 대괄호 안에 키를 넣어주면 됩니다. 딕셔너리 내에서 모든 값들, 즉 value는요, 키를 통해서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딕셔너리 안에 있는 키는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자, 딕셔너리 값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단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nation korea team bts name rm age 26.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 키값을 이용해서 value에 접근을 해보죠. name은 rm이고요. team은 bts가 되죠. age는요 26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딕셔너리 관련 함수 중에 키즈는요, 키리스트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 쓰게 되면 키만 모아서 dkeys라는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돌려줍니다. 자, A에 하나, 둘, 세 개의 데이터 쌍이 있는 딕셔너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 키즈라는 함수를 쓰면 결과는 dkeys라는 리스트 객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리스트 요소들은 각각 name이라는 키, phone이라는 키, verse라는 키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리스트 객체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이 객체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단순히 변수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겁니다. 키리스트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딕셔너리를 만들어 보죠. name, pay, phone은 010, verse는 1118. 그래서 A를 확인해 보고요. 자, A의 keys 라고 하면 phone, verse, name 이라는 키들이 리스트 객체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키 리스트 객체에서 요소를 뽑아가기 위해서는 forIn이라는 구문을 사용합니다. akeys라는 리스트 요소들이 있으면요, 이 각각의 요소들을 k라는 변수에 모두 하나씩 이렇게 돌려 담는 거죠. 이 요소들에 없어질 때까지 k를 특정한 문구를 통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 이 문구 같은 경우는 k의 값을 프린트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각각의 요소들을 k에 담고 k를 출력을 하는 명령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키 리스트 객체를 하나씩 불러오도록 해보죠. 먼저 미리 A라는 딕셔너리 객체를 만들어 놓고요. 키즈를 이용해서 각각 키 값을 리스트 객체로 만들어 뒀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뽑아 오도록 하죠. forIn이라는 구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k라는 변수를 우선 만들어 놓고요. A keys라는 키값 리스트 객체에서 하나씩 요소를, 즉 team, name, age를 k라는 변수에 담아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for 구문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배우시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 눈으로만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rint k, 그래서 team, name, age 라는 키가 차례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values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딕셔너리에서 value만 뽑아서 딕values라는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돌려주게 됩니다. 3개의 쌍이 있는 딕셔너리를 만들고요. A의 values를 실행을 하게 되면 딕values라는 리스트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요소들은 pay 010 또 1128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보시면 이 값이 모두 value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value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 보죠. 우선 A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두었고요. A.values를 이용을 해서 value로만 이루어진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010 pay 1118 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셨고요. 이것을 조금 전 설명대로 다시 뽑아 보겠습니다. for k in a.values 그 다음 print k 실행을 시키면요, 010 pay 1118 이라는 밸류 값이 차례로 출력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키와 밸류를 다 가져오기 위해서는 items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A에 이처럼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넣어주고요. items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각각 리스트가 만들어지는데 name pay라고 한 묶음이 만들어지고요. on 010이라고 한 묶음이 만들어집니다. 앞에는 키 값이 될 거고요. 뒤에는 밸류 값이 되겠죠. 만들어진 딕셔너리에서 키와 밸류를 다 가져와 보겠습니다. A라는 딕셔너리를 확인하고요. A.items 라고 하면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이렇게 각각이 쌍으로 묶여 있는 객체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키와 밸류를 다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clear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딕셔너리의 내용을 모두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A라는 딕셔너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확인을 해보고요. 안에 들어있는 value와 키 모두 삭제를 해보죠. A.clear 다시 A를 불러오면 딕셔너리 내용이 모두 삭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키로 밸류를 얻기 위해서는 ge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A에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넣어주고요. A get name이라고 명령어를 줍니다. 이때 들어가는 값은 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각 키에 해당하는 값이 출력이 되죠. name이 키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 출력 값은 pay가 되겠죠. 이것은 대괄호를 사용해서 키 값을 줬을 때랑 동일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키로 밸류 값을 얻어오겠습니다. 먼저 A의 딕셔너리를 확인을 해보고요.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키 이렇게 3개의 데이터 쌍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A의 get name pay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다시 A의 get birth로 1118이라는 밸류 값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대괄호를 이용해서 키를 가져왔을 때 밸류를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A의 대괄호 키를 가져오면요, 이렇게 밸류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키 안에 딕셔너리가 있나 검사를 해볼 때는 in이라는 구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A에 이와 같은 딕셔너리가 담겨져 있죠. 그러면 해당 키 값이 A에 있는지를 검사를 해보려면 in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true나 false로 나옵니다. 그러면 A에는 name이라는 키가 있으므로 첫 번째 문장은 키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메일이 없네요. 그래서 이것은 false가 돌려집니다. 해당 키가 딕셔너리 안에 있나를 확인해 보죠. A라는 변수에 담겨져 있는 딕셔너리를 확인해 보시고요. 키가 name, birth, phone 이라는 것을
name의 in A 해보겠습니다. name이 A라는 딕셔너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true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메일 in A, 이메일은 키가 없기 때문에 false라는 값이 돌려져서 나왔습니다.